뉴스를 통해서 시장의 트렌드를 포착하면서 유망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속으로 에듀원의 김준현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첫 번째 뉴스 어떤 걸로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혹시 최근에 그 낸드 플래시 값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네. 예, 감산 효과에 따라서 낸드 플래시 값이 총 한 달 새 27% 급등했다. 그런 기사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하락을 했던 낸드 플래시 가격 27%나 급등을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뉴스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죠. 낸드 가격이 지금 급등세를 시현을 하고 있고요. 또 D램가도 이제 바닥을 잡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0년 이후에 낸드가 계속 하락하면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한 달 사이에 급반등하면서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이쪽 관련된 업종이나 종목들이 한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사실은 공급이 좀 과잉했었죠.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 이제 업황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 감산 효과 때문에 이제 공급자 중심에 다시 한번 시장이 재편된다. 그런 이제 변화의 가능성을 한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역시 이제 갤럭시 S3라든지 갤럭시 노트 2, 아이폰 5, 태블릿 PC 등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들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26일 날 윈도우 8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또 관련돼 가지고 또 PC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메모리 업황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PC용 역시 D램 가격도 이제 낙폭을 축소하면서 바닥 다지게 나시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어떤 대표 기업에 대한 좀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그동안 사실은 이제 낙폭이 좀 과했던 부품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 업체까지 한번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요. 역시 관심주를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대표적인 IT 대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펀더멘탈은 우수한 종목들이 많은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저평가 기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제 넷패스와 테크인 같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테스트 핸들을 쓰는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근데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평가 메리트가 발생하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는 그렇다면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종목을 살펴볼까요? 혹은 부품주를 살펴볼까요? 네, 일단 대표적인 종목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이닉스 일단은 3분기를 좀 실적을 좀 바닥으로 좀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분기는 이제 흑자전할 것이라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좋은데요. 이제 메모리 가격의 어떤 반등에 따른 최대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 8 출시에 따른 D램까지 반등이 전망이 좀 되고요. 특히나 이제 윈도우 8 때문에 지금 대기 수요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컴퓨터를 사시려고 하다 기다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출시되면서 이제 급격하게 컴퓨터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 교체 수요가 크게 창출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터블 PC라 그래서 평소에는 그 노트북처럼 쓰다가 모니터만 띄어서 태블릿 PC를 쓸 수 있는 그런 또 PC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수요도 있고요.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 5라든지 또 이제 아이패드 미니가 곧 나오죠. 그다음에 또 맥북 프로도 신제품 수요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제 마이크론이 LPDR을 인수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약간 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딜레이에 따른 LPDR의 장비 노후화라든지 아니면 기술 개발 정체라는 부분도 또 반사 이익을 하이닉스가 볼 수 있다는 그 측면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최근에 역시 기관의 수급이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말씀드린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넷패스라든지 테크인 같은 부품주도 이제는 한번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마련됐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펀더멘털이 우수한 종목들은 지금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낸드 플래시 가격 상승이라는 이슈를 저희가 중심으로 유망 종목을 찾아봤는데요. 특히나 관심 가질 만한 종목, 펀더멘털도 괜찮은 SK 하이닉스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 뉴스는 여행주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많은 분들은 아시고 관심도 있는데요. 여행주가 이제 3분기를 뛰어넘어 4분기도 실적을 예약하면서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행주 최근의 흐름을 보자면 상당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주가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4분기까지 후실적이 이어진다고 하니까 더욱더 관심이 갑니다. 뉴스는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행주 주가는 굉장히 지금 좋죠. 신고가를 기록을 해서 어떤 분들은 지금 상투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증권사 목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은 여행사들이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요. 모두투어하고 하나투어가 이제 대표적인데 실적 발표가 났었죠. 이제 성수기 효과와 이제 흔히 말해서 원화 강세 또 수혜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뭐 27%, 모두투어 같은 경우 29% 성장을 했는데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하회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해서 그 4분기로 2월 된 실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관광객들이 9월 말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10월 달에 나가셨거든요. 그러면 10월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로 또 2월 된 부분이 있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역시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년 10월 말에 태국에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역시 또 4분기는 또 기저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한류 열풍 때문에 중국의 어떤 국내로 들어온 인바운드 시장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도 구체적으로 예약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약률에 따라서 4분기 비수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또 내년까지 또 이어지기 때문에 여행주들은 지금도 좋지만 계속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관심 종목으로서는 역시 이제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레드캡투어 같은 종목들 여행주 꾸준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수기 효과와 더불어서 최근에 한류 열풍, 거기에다가 원화 강세까지 오늘도 또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1104원대까지 장중한 때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행주들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저는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후발 종목이죠. 세컨티어를 중심으로 한 모두투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3분기에도 호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2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81억 정도 달성을 했고요. 3월 달에 이제 여름 시즌인데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패키지 여행객 수가 24만 명이나 증가를 했고요. 24만 명이었고요. 근데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이제 우호적인 원화 환율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아시겠지만 인바운드를 전무더러 한 자회사가 있습니다. 모두투어 인터내셔널인데 역시 이 회사의 지분을 호텔신라가 19%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역시 호텔신라의 시너지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이제 4분기 예약률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예약률이 10월 달에는 한 5.9% 증가를 했고요. 11월 경우에는 6.5%, 12월에 24%나 증가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4분기에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약률이 올라간다. 그런 측면을 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실적이라는 부분들은 4분기 플러스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런 전망을 좀 내볼 수 있고요. 또 모두투어가 또 이제 관광 호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 9월 달에 종로에 아벤트로 종로 관광 호텔을 개관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4월 달에는 또 제주도에 있는 로베로 호텔을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바운드 사업이 좀 커질 것으로 좀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 눌림목 없이 공략을 한다면 아주 좋은 성적을 내실 것 같고 4분기 내년까지 좀 보시면서 특히나 이제 원화 강세라는 측면들이 워낙 지금 흔히 말해서 아주 트렌드 아주 추세적으로 아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봤을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여행객 수가 해외 여행객도 꾸준히 늘지 않을까 그런 점도 한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뉴스를 통해서 여행주, 모두투어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에듀원의 김준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